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재정입니다. 오늘 원내대변인으로 이 자리에 쓴 게 아니고요. 김재영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기자회견문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통해서 김재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특위위원은 이번 김재영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재영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되어도 문제가 없을 만큼 깨끗하고 청렴한 삶을 살아왔는지, 또한 대법관이라는 사법부의 중책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출중한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철저하게 규명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 중점에 맞추어 청문회에 임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 김재영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인사검증을 거친 후보자입니다. 각종 논란과 의혹의 중심에서 사퇴했어야 마땅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재영 대법관 후보자 인사검증을 제대로 했으리 만무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의 재산, 병역 등 가장 기초적인 신상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된 인사검증이 이루어졌는지 더 철저하게 규명할 것입니다. 실제 김재영 후보자는 2년 9개월가량의 공군법무관 복무기간 내내 서울대 대학원을 다녔으며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까지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재영 후보자의 최초 부임지가 경북 예천이었음을 감안한다면 후보자의 행동은 위수지역 이탈죄, 병역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제3자의 비호와 특혜 아래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 없습니다. 또한 재산과 납세 등 기초적인 인사검증 부분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 진행 과정 속에서 이와 관련한 검증을 보다 철저하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둘째, 이번에 임명되는 대법관은 다양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대법관이어야 합니다. 김재용 후보자가 이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50대 남성, 서울대 출신, 판사 출신, 어느덧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 자격 요건이 된 것들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런 경향은 더욱 공고해지고 대법원의 보수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김재영 대법관의 경우 판사 경력을 갖춘 대표적인 민법 전문 학자로서 활동해온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노동, 환경, 여성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경험이 풍부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청문회를 통해 김재영 후보자가 얼마나 넓은 시각과 식견을 갖추고 국민 모두를 포용하는 마음을 갖췄는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입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까지는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높은 만큼 철저한 검증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다시 세울 현명한 대법관이 임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재영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원 1동.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입니다. 어제 연이어서 초선 의원들이 정론관에 서는 모습에 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많이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정치가 아주 낯섭니다. 하지만 정책에는 발빠르고 아주 전문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눈에 보이는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빈 구멍들이 초선의 기계로 반드시 막아야 하는 빈 구멍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추경안에 대한 저희 초선들의 각 위원회별 검토 의견들이 모아져서 저희의 목소리로 국민이 바라는 초선들의 기계 있는 목소리로 여러분께 의견을 전달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김종민 의원님께서
더불어민주당 초선들이 의견을 모으게 된 배경과 그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 계령 논산 출신의 김종민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추경안에 대한 저희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 18명의 19명의 입장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다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이 상당히 어렵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별로 지금 4개 상임위에서 이미 심의가 끝났는데 상임위별 심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초선의원들이 상임위 심사를 하면서 또는 추경안을 지금 지난달 말에 넘어오니까 검토를 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정말 원래 목적이 담겨져 있지 않은 어떻게 보면 쓸 돈을 정해놓고 용처를 만들어낸 그나마도 목적에 맞는 일자리나 민생 관련된 사업이 너무 부실해서 이대로 추경이 통과되는 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면목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좀 모아서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 당 지도부에게도 이런 저희들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여야당 모두 특히 그 정부 우리 추경 관련 부처에서 지금 저희들의 목소리를 꼭 반영을 하셔서 앞으로 남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이런 내용들이 좀 보강될 수 있도록 재편성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십사 하는 그런 촉구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지은경입니다. 기자 해견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실 추경, 이대로는 안 된다. 일자리 없는 일자리 추경, 부실 정책자금 지원 등 문제가 심각하다. 일자리, 민생사업 중심으로 추경의 내용을 재편성해야 한다. 정부는 추가 경정 예산안의 기본 방향을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로부터 보고받은 추경안을 상임위별로 심의한 결과 이번 추경안은 본래 목적과 방향을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의미 없는 추경, 부실 추경이다. 이번 추경안 항목에는 시급히 집행해야 할 항목이 없으며 구조조정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목표와도 동떨어진 내용이 대부분이다. 즉 시급성도 효과성도 없는 추경안이다. 11조 원 중 4.9조 원, 4조 9천억 원은 추경이 없더라도 당연히 내년도에 포함될 항목들이다. 나머지 6조 1천억 중 중앙정부가 직접 사용하는 4조 6천억 원은 수출입은행 출자 등 금융성 사업으로 결과적으로 대기업과 부실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데 대부분을 쓰는 꼴이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도 약속했던 누리과정 국고 지원은 사라졌고 대신 그 자리에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국회 예산 심사 시 삭감된 사업들이 편성되어 있다. 이대로 추경을 집행하면 정부가 밝히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고용 안정망 확충 등의 목표는 이룰 수가 없다. 우리는 요구한다. 앞으로 남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일자리, 민생 추경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일자리, 민생 관련 사업을 대폭 보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추경은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파행을 겪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하는 의미 있는 추경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경안에 다음 기준을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올해 미편성된 누리과정 예산 1조 7천억 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둘째, 필수 공공사회 서비스 분야의 공무원,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신규 창출을 위한 의지를 담은 예산안을 마련하라. 셋째, 조선 해운 구조조정을 위한 사는
수원에 대한 재정 지출 이전에 철저한 부실 원인 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을 병행하라. 넷째, 서민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민생 예산을 반영하라. 일자리 민생 추경을 위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정부가 즉각 화답하기를 촉구한다. 2016년 8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병원, 기동민, 김종민, 김철민, 김한정, 김현권, 문미호, 박주민, 송옥주, 이재정, 이훈, 임종성, 전재수, 정춘숙, 재윤경, 최은열, 표창원, 송기현, 박경미 의원 이하 일동입니다. 이 20대 일하는 국회의 일하는 초선입니다. 국민이 초선에게 요구한 것은 아닌 것을 아닌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정쟁에 뛰어들어 특정 세력을 옹호하거나 또는 누군가를 배척하는 방식의 마이너스 정치를 하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희 당은 이미 추경에 대한 개괄적인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발표한 오늘의 입장과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초선들이 이 자리에서 이런 목소리를 모아낸 것은 개별 상임위에서 직접 맞닥뜨려본 추경의 현실은 더욱더 참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긴급하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통상적인 방식으로 원칙을 어긴 관습에 그저 눈 감는 그렇게 비겁한 초선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일하는 초선으로서의 다시 한 번의 각오를 다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많은 관심 고맙습니다. 주사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정론관에 다른 국정 현안과 관련돼서 이렇게 서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국회의원 협의회장의 자격으로 성명을 좀 발표하러 왔습니다. 강원도 국회의원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황영철 국회의원입니다. 최근에 새만금의 내국인 카지노를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을 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은 지켜보려고 했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여러 기자님들과 언론사 측에서 우리 강원도의 입장을 많이 물어오셨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강원도와 강원도민들의 입장을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저희 강원도에서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님과 또 우리 김동열 강원도의 의장님, 김동열 강원도의 의장님께서도 우리 도 예산과 관련된 정책 협의를 하기 위해서 국회에 같이 모였는데, 이거를 저희가 긴급 사안으로 다루고 오늘 함께 우리 국민들에게 강원도민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함께 내왔습니다. 특히 우리 폐강 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우리 정선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연동열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감도 높게 입장을 펼쳐나가고 계시는데요. 준비된 설명서는 그래서 염동열 국회의원님께서 낭독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요. 이게 끝난 다음에 도지사님과 제가 또 한 말씀씩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열 의원입니다.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발상은 나라 망하는 길, 강원랜드는 배강지역 주민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내국인 카지노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강원랜드 설립은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로 일터를 잃고 벼랑 끝에 내몰린 광부와 가족 30여만 명의 생계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강원랜드는 단순한 카지노 산업이 아니다. 폐광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국인 카지노를 2025년까지 독점적 지위를 허용한 것이다. 그런데 24조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 새만금 사업의 지연을 이유로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 태백, 영월, 정선, 삼척의 해광지역 주민들은 그야말로 온갖 역경을 이겨내며 해광지역의 자립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해광지역 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1988년 44만 명이었던 4개 시군 인구는 현재 20만 명이 무너졌다. 새만금의 제2의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해광지역 자립경제 기반을 흔드는 것은 물론이며 제주와 부산, 인천 등 전국의 각지에서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카지노 설립 요청이 본물처럼 쇄도할 것이다. 지역 이기주의에 빠진 대한민국이 카지노 공항으로 가는 기판초가 되는 것이 분명하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내국인 카지노가 도박 중독을 비롯한 심각한 사회적인 부작용과 국민의 강한 부정적 인식을 이유로 지난 3일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국인 카지노 설립 문제는 정치권의 선심성 카드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 국민의당과 김관영 의원은 제2의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 설립 입법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2018년 8월 11일 강원도 국회의원 협의회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 김동길 강원도 의회의장 1조. 네, 고맙습니다. 제가 강원도지사가 된 지 5년이 됐는데 이 자리에는 처음 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사안이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 조경환 연동열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이 강원랜드는 그 지역에 단순히 세워진 카지노가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강원도가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건설을 해나갈 때 그 에너지의 40%를 우리 탄광 지역에서 제공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탄을 캐는 과정에서 숨지고 부상하고 그 후유증이 아직도 이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진폐 환자들이 아직도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런데 그러한 것을 좀 보상하기 위해서 강원랜드를 세워놨는데 강원랜드가 세워진 이후에도 그 지역의 삶은 나아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원랜드라든가 정부가 그 지역에 좀 더 많은 투자를 좀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다른 지역의 내국인 카지노가 저는 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돼서도 안 되고 그러나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우리 폐광 지역의 주민들이 엄청난 상처를 받는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지역의 인구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반토막을 넘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좀 다 떠나 있고 그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 논의에 대한 중단을 해주실 것을 강원도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황영철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서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논의라든지 법안 심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되면 우리 강원도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고 저지시키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나 또 우리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새누리당 의원님들이신데 저희 새누리당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 분명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님 계시는데 송기현 의원님께서도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이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강원도에 당이 없는 국민의당 의원님입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쪽에다 저희도 분명히 입장을 좀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지역의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법안 제출이라든지 어떤 지역 발전 정책에 대해서 안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만, 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분명히 입장을 밝혀서 앞으로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원도민들이 이 문제를 위해서 정말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시간에 또다시 사회적 비용을 들여가면서 서울에 올라와서 투쟁하는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해운대갑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 제가 어제 이번 더민주 방중단 6인 의원 중에서 조중혈맹으로 회귀한다는 발언이 거짓이다 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늘 추가로 확인된 것도 있고, 또 한 방송사에서 요청이 있어서 제가 싱크단 차원에서 잠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따로 보도자료는 만들지 않았는데 제 페이스북에 전문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언론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국 측이 이 조중혈맹으로 회귀라는 표현을 썼는지에 대해서 더민주 의원이 이 거짓말을 했고, 또 말 바꾸기가 현란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와 그 거짓말을 한 장본인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중혈맹으로의 회귀라는 표현이, 제가 앞부분 다시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진상조사와 거짓말을 한 장본인에 대한 중징계가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또 불필요하다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불가피해,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조사와 거짓말을 한 신동건 의원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중혈맹으로 회귀라는 표현이 심각한 이유는 그 함의 때문입니다. 조중혈맹으로 회귀라는 의미 안에는 구냉전 시대처럼 한국과 중국의 수교가 단절되고 핵을 가진 북한의 대남 선제 무력 공격에 대해서도 중국은 북한 편을 든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 공산당도 조중혈맹 회귀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될 경우에는 한국에 대한 극단적인 협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더민주 의원께서 어떻게 말 바꾸기를 했는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신동근 의원께서 판구연구소에서 조중혈맹 회귀라는, 사드 배치하는 조중혈맹 회귀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자 한국에 돌아와서는 판구연구소가 아니라 북경대에서 들은 것으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동행했던 다른 더민주 의원조차도 북경대에서 조중혈맹이라는 단어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한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동행했던 통역도 거짓말을 보태고 있습니다. 통역을 했던 모 대학교 김모 교수는 본인이 판구연구소에서 한번 조중혈맹이라는 단어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오늘 한 일간지 보도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 의원실에서 그저께 밤에 그 당사자에게 간접적으로 확인한 결과 그 통역했던 교수는 판구연구소 회의에 1시간 늦었고 그 단어는 듣지 못했다고 저희 측에 전달해 온 게 있습니다. 그랬다가 문제가 되니까 이틀 뒤에 판구연구소에 다시 한번 들었다고 말을 바꾼 겁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이 통역과 그 의원, 신동근 의원 양측 간에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역은 판구연구소에서 들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신동근 의원께서는 판구연구소에 처음에 들었다고 했다가 다시 북경대에서 들었다 이렇게 말을 서로 바꾸고, 결과적으로 두 사람의 말이 일치하지 않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중국 측은 자기 정부 입장과 대립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 측에게 항의를 했고, 한국 측이 사과를 했다는 말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중국 측에는 비공식적으로 사과까지 해놓고 한국에 들어와서는 거짓말에 또 거짓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고 하는 이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엄중한 시기에 중국까지 가서 국익에 반하는 거짓말을 해 항의를 받고, 문제가 되자 또 말을 바꾸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때문에 더민주당은 신동근 의원 발언에 대해 철저히 진상조사하여 중징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 청와대 회동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심은 외면하고 단합만 강조된 청와대 회동 실망스럽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의 오차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끈끈한 관계와 새로운 미래 시대를 선포하기 위한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수평적 당청 관계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국회와 청와대 관계가 험난해질 것 같아 걱정됩니다. 총선 민의인 여야의 협치에 대한 언급은 사라지고 오로지 당정청 관계의 단합만 강조된 자리였습니다. 실망입니다. 당정청만 결속한다고 국정이 원활하게 굴러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소통이고 야당과의 협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회동으로 당면한 전국 현안에 대한 대법이 제시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 또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대통령이 전기료 폭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계절별 차등 요금제 등 전기료 폭탄을 제거할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특히 이정현 대표는 개각과 관련해서 당평 인사를 건의하면서도 우병우 수석 문제는 거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야 할 말을 못한 것입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했습니다. 국민과 야당은 우병우 수석이 검증한 개각은 상상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당평, 균형, 소수자 배려 개각을 말하기 전에 인사검증 책임자인 우병우 수석부터 해임하는 것이 순서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는 지난 총선 패배로 인해 새롭게 선출된 지도부입니다. 그러나 오늘 청와대 회동에서는 민의를 반영하거나 반성하거나 변화의 의지는 조금도 보이지 않아서 거듭 유감스럽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가 총선 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숙고하기를 진심으로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